콜레스테롤 검사 받으면 먼저 LDL을 보고 HDL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중성지방도 있죠.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남아도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지방 형태로 영양소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성지방인 거예요. 섭취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과식하면 늘어나는 것이 중성지방 수치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 받을 때 중성지방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9시간은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 후에는 바로 증가하니까요. 자, 영상의 순서는 첫째, 중성지방의 개념을 잡고 두 번째, 수치가 높으면 확인해야 할 질환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네 번째, 해야 할 일 일곱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LDL보다 중성지방이 더 클지 모릅니다. 중성지방의 체내 이동을 알려주는 다음 그림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초록색이 중성지방입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과다하면 중성지방으로 변하여 카이로마이크론, 즉 유미 입자와 VLDL, 즉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에 의해서 혈관 안을 돌아다닙니다. 유미 입자와 VLDL을 운반 트럭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통해 90%의 중성지방이 이동합니다. 참고로 중성지방을 별로 실어 나르지 않는 트럭이 IDL과 LDL이에요. 중성지방이 풍부한 것이 바로 잔여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과 LDL을 빼면 되죠. 검사 받으시면 꼭 계산해 보십시오. 정상 범위는 65세 이상일 때 30 미만, 65세 미만이면 24 미만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중성지방은 단독으로 작용해서도 심근경색 위험을 3.1배 올리죠. 그런데 LDL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LDL 쪽으로 가서 SDLDL도 올리는 것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입니다. SDLDL이 뭡니까? 스몰 댄스, 즉 산화되기 쉬운 작고 치밀한 LDL이잖아요. 동맥벽에 쉽게 붙어서 동맥 경화의 주범이 되죠. SDLDL이 높으면 심근경색 위험을 4배 가까이 올립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133보다 높을 때부터 SDLDL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젊어서는 중성지방을 최대한으로 낮춰야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에 따른 조기 사망 위험을 한번 보시면 실감하실 거예요. 덴마크 연구인데 평균 나이 50대 9만 명을 13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보시면 총 사망 위험이 중성지방 89 이상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수치가 177, 266 이런 식으로 89씩 올라가면 일찍 사망할 확률이 20%씩 올라갔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중성지방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30대 젊은 중국인 4만 명을 11년 동안 조사한 내용 보실게요. 중성지방이 150보다 높으면요, 67 미만인 경우보다 심근경색이 3.3배 더 잘 생겼습니다. 일찍 죽을 위험도 60% 증가했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200에서 250 정도가 최적으로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200 미만일 때 치매 위험이 20% 가까이 오르고요. 중성지방이 나이 들어 200 미만이 되어버리면 일찍 사망할 확률이 70% 올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적당히 높은 중성지방은 영양 상태가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어쨌든 중성지방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말고 조심해야 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해도 높으면 한번 진단받을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암 위험이 올라가요. 대장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 치매입니다. 중년일 때 중성지방이 높으면 나이 들어 치매 위험이 60%나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뇌졸중입니다. 중성지방 195는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는 출발점이에요. 네 번째, 급성 췌장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중성지방이 500 이상이 되어야 췌장염 쉽게 온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150을 넘어도 발병률이 70% 증가합니다. 더욱이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췌장염이 더 심하게 와요. 다섯 번째, 신장 질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성지방 마지노선은 170이고요.
여섯 번째, 중성지방은 의외로 피부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중성지방 177 이상일 때부터 위험이 쭉 올라가는 병이 건선입니다.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만성 피부병이죠. 여섯 번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중성지방이 평균 27 높다고 해요. 그러니 심혈관 질환에 더 잘 걸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성지방이 높으면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 질병들이었고요. 중성지방이 높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질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만입니다. 아까 중성지방이 열량을 많이 섭취하면 올라간다고 했죠. 비만일 때 체중을 5% 빼시면 중성지방이 평균 12 감소합니다. 열량을 제한하거나 시간 제한 식이법을 유지하면 체중이 줄어듦과 동시에 중성지방도 낮아져요. 둘째, 당뇨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중성지방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간에도 악영향을 주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소와 지단백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갑상선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10을 넘으면 중성지방이 평균 2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으면 체중, 혈당, 갑상선 기능이 어떤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다음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혹시 중성지방을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약이 있어요.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혹은 자가 면역 질환 때 잘 쓰는 약이죠. 혈압약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다이크로짓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티아지드 이뇨제 하고요. 인데놀이라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인데놀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부정맥, 갑상선 항진증에서의 손떨림, 녹내장 조절에도 쓰여요. 그 면접 보기 전에 심박수 떨어뜨린다고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왕경후 쓸 수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도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고요.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약물 중에서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돈 같은 2세대 약물이 또 중성지방 올릴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경우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중성지방이 높으면 꼭 피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성지방을 가장 많이 올리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지방일까요? 아닙니다. 탄수화물입니다. 총 열량 섭취의 55%보다 더 많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얘네들이 VLDL, 즉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증가시켜요. VLDL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아포B도 증가합니다. V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중성지방을 주로 함유하죠. 자, 특히나 가공식품에 많이 있는 과당이 간에서의 중성지방 생산을 마구 자극해요. 참고로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역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 과당 중심의 단순 탄수화물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영향이 적어요. 즉 탄수화물을 적당히 55에서 55%질 좋은 잡곡 위주로 조절해서 먹는 것이 중성 지방을 낮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순당을 줄이면 고중성 지방 혈증이 25% 감소했어요.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무서운 것이 중성 지방을 올리는 것과 비례하여 해로운 SDLDL 입자들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할 것은 바로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VLDL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지방 조직에서 간으로 지방산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지방 분해도 잘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술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면 기름진 음식이 땡기시죠? 반대로 또 기름진 음식 섭취는 또 술을 불러요. 이게 대사를 조절하는 뇌하수체가 연관이 되어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성지방 수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루 반병 마시는 것이 습관화되면 중성지방이 평균 20 늘어납니다. 과음할수록 더 늘어나겠죠. 고혈압 환자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하루 반병이어도 중성지방이 증가할 확률이 두 배로 확 뛰어요.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술에 의한 중성지방 증가가 서양인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아포C3의 특정 유전자형을 아시아인 3분의 1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비만인 경우 한번 보시죠. 2주 동안 매일 와인 한 잔씩 마시게 한 다음에 참가자들의 비만도에 따라 중성지방 상승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정상 체중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과체중은 중성지방 17% 올랐네요. 그런데 비만인 경우는요. 중성지방이 33%나 올랐습니다. 즉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은 비만도에 따라서도 틀리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기 과다 섭취입니다. 일주일에 3인분에서 4인분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아요. 종합 분석에서 생선이나 잡곡을 대신해서까지 고기를 더 먹어버리면 1-2개월 동안 중성지방을 평균 25 올렸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겠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 순위대로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등은요. 운동입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 좋으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다 섞어 주어야 해요. 따로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중성지방 낮추는데요. 3개월 기준으로 20 낮춥니다. 2등은 섬유질 식품 중에서도 치아씨드를 추천드립니다. 3분의 1이 섬유질인데 오메가3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도 많죠. 두세 달 동안 중성지방 14 낮췄습니다. 3등은 특히 여성들과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꼭 챙기세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입니다. 하루 20에서 40g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세 달 동안 중성지방 13 줄여주었습니다. 4등은 곤약입니다. 수분 외에 글루코만난이라는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죠. 하루 3g을 두세 달 동안 먹으면 중성지방 10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양분이 별로 없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셔야겠죠. 또한 타피오카나 과당 등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등은 천연 오메가3 식품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번 먹으면 2달 후에 중성지방을 10 낮춰줬습니다. 자, 6등은 과일과 야채입니다. 둘 다 챙기시라는 뜻이에요. 둘 다 하루 200g씩 드시면 되고 중성지방 9 감소시킵니다. 7등은 녹차입니다. 중성지방을 4 줄여서 그 수치상으로는 꼴찌이긴 한데 심혈관 질환과 암, 치매도 예방해 주니까 꼭 티타임을 가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낮추는 영양제입니다. 모두 2개월 이상 섭취 기준이에요. 1위는 베르가못입니다. 35 감소시키고요. 공동 2위는 실리마린과 홍국입니다. 실리마린은 밀크시슬리라고도 하죠. 둘 다 중성지방을 23 줄여주었습니다. 수치가 잘 안 떨어지면 보조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에너지 섭취 과잉과 직결되고 LDL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젊어서는 88 미만이 가장 좋고 65세 이상일 때는 200 정도가 적당했어요.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 암, 치매, 췌장염 이외에도 신장 질환, 건선, 우울증이 더 잘 찾아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우선 비만, 당뇨,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특정 약물 복용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단순당, 술, 지나친 고기였습니다. 챙겨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유산소와 근력 혼합 운동, 치아시드, 콩이었습니다. 영양제는 베르가못을 가장 추천드릴 만하네요. 근데 제가 왜 오메가3 보충제를 뺐을까요? 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려고 뺐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낮추는 약 있죠. 피브레이트. 그 중성지방 높을 때 정말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루스.